콩고는 이제 현재까지 총 5명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조제프 카사부부, 그다음에 모부투, 그다음에 카빌라 대통령, 그리고 현재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까지 총 5명의 대통령이 있는데요. 계속 쿠데타가 있거나 아니면 세습을 하거나 하면서 정권을 바뀌었고 이 마지막 대통령만이 민주적인 절차로 평화로운 정권을 교체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파헤쳐볼 인물은 모부투 세세세코입니다. 오래 하셨네요. 네, 이 모부투는 이 아프리카에서도 아주 유명한 독재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려 32년 동안 정권을 잡았고요. 군인이면서도 언론인이었어요. 기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미지 관리를 잘 할 줄 아는 사람. 레오포드한테 잘 배웠는데. 왼쪽 사진들을 보면은 표범 무늬의 모자를 쓰고 있죠. 네. 네. 이것만 봐도 누구구나 하고 알 수 있을 정도로 항상 저 모자를 쓰고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이 표범 무늬는 또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요. 이 아프리카에서는 전통적으로 지도자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 무늬가 또 힘, 뭐 용맹함 이런 거를 상징을 합니다. 라미난? 이미지 메이킹을 정말 상징적인 걸로 딱 각인시켰구나. 브랜딩을 이분한테 배워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독재자들이 그런 거 잘해. 또 유명한 게 모부투는 자이루화 정책이라는 거를 실시를 합니다. 즉 식민 잔재를 버리고 이제 아프리카 전통 문화를 부활시키고 정체성을 회복하자라는 정책인데요. 나라 이름이 원래 조제프 카사부부 대통령 때는 콩고 민주공화국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모부투 정권 때는 자이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32년 동안 나라 이름이 콩고 민주공화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이르란 이름이 자이르라는 말이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저도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그러네요. 있고 수도 이름이 원래 레오폴드 빌이었는데 그게 여기 와가지고 킨샤사로 바뀝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름에서도 서양식 이름 짓지 못하게 아프리카식으로 이름을 짓게 했고요. 그래서 이 복장을 보시면 이게 아프리카 전통 복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넥타이가 없죠. 그래서 이 복장을 아바코스트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이나 뭐 공무원이나 교사는 이 복장을 착용해야 했다고 해요. 이 모부투는 또 일당 독재를 계속 유지를 했고 언론을 아주 잘 통제를 했고 자신을 우상화할 수 있도록 아주 이미지를 잘 만들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 맞습니다. 이분이 아주 그 권력 관계를 잘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근데 모부투가 32년 동안 정권을 잡는 데에는 그 뒤에서 물심양면 도와줬던 세력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 사람은 반공주의 노선을 펼쳤습니다. 그 6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나 하면은 냉전 시대였으니까 콩고가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 여기에 이제 소련의 그 공산주의가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부투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프랑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고 또 원조 역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부투가 독재자니까 얼마나 많은 부패와 폭정을 저질렀었겠어요. 근데 이거를 이 서구 사회는 그냥 묵인을 합니다. 불확실한 민주주의를 심어줄 바에는 그냥 우리 편의 독재자를 만들자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냥 공산주의를 확산하는 걸 방지하는 거에 집중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모부투는 자신의 이런 국고를 자신의 지갑처럼 사용한 사람으로 네, 아주 유명한데요. 국가는 나의 지갑이다. 이런 말도 근데 출처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출처는 정확하지 않은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위에가 더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한 번에 많이 훔치지 마라. 교묘하게 조금씩 훔쳐라.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독재 정권을 잘 유지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언젠가는 몰락한다. 이 사람도 몰락을 했습니다. 90년대에 냉전이 와해되면서 서구 진영의 그 나라들이 더 이상 지원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약해졌고 1차 콩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얼굴 자체의 그 이미지도 약간 학자적인 느낌을 주게 코디를 하고 계세요. 안경 쓰고. 네, 일부러 뿔테 안경 쓴 게 아닌가. 모부투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보다 5년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60년대에 이 벨기에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열흘도 안 돼가지고 카탄가 분리독립 사태가 일어납니다. 독립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나라 다시 지금 잘 세워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은 이 카사부부 대통령은 이제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요. 당시의 총리는 루문바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동남쪽에 보면은 카탄가주가 보이시죠? 네. 빨간색으로. 네. 저기는 벨기에 기업들이 이제 광산을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이 벨기에 기업을 등에 업은 이 촌베라는 사람이 우리 카탄가주 분리 독립할래 하고 독립한 지 열흘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이 루문바 총리가 유엔에다가 벨기에 철수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여 만약에 철수 안 시키면은 소련한테 도움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엔에서 격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유엔이 카사부부 대통령한테 압박을 넣습니다. 루문바 총리 해임시키고 다른 총리를 세워라 이렇게 압박을 넣어가지고 카사부부 대통령이 어느 날 라디오로 조제프 일레오 총리를 앉히고 루문바 총리를 해임을 시킵니다. 그러자 루문바 총리는 사실상 법적으로 효력은 없지만은 네가 나를 해임해? 나도 그럼 대통령 해임할래.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총체적 난국이 된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모부투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미국의 힘을 얻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루문바 총리가 체포가 되고 나중에는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이 모부투가 이 촌베가 지배했던 카탄가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대통령은 그대로 그냥 일단은 안 치고 나중에 쿠데타를 한 번 더 일으켜가지고 몰아내고 축출을 하고 본인이 대통령이 됩니다.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이 아프리카의 세계 대전이라고 불리는 콩고 전쟁입니다. 콩고 전쟁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콩고 전쟁은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 콩고가 96년도에서 97년도에 한 번 일어나고 그다음에 2차 콩고가 이어서 98년도에서 2003년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데요. 콩고 전쟁은 단순히 그냥 콩고 내전, 정권 다툼으로 보기보다는 인종 갈등 그리고 자원 문제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콩고 전쟁은 끝난 지 오래됐지만은 이 자원을 둘러싼 다툼이 이 동쪽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1차 콩고 전쟁을 보시면 그 왼쪽인데요. 당시에는 르완다와 우간다가 당시 정부의 반군 세력을 지원을 해서 콩고 전쟁을 일으켰고요. 두 번째 콩고 전쟁에 보시면은 정말 9개 나라? 여러 나라들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세계 대전이라는 말이 붙어 있고요. 당시에 이 전쟁 때문에 사망자 수가 540만 명 정도 되고 난민과 실향민을 다 합하면 한 5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콩고 전쟁이 일어났는지 요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르완다 학살 기억나시죠? 그 후투족이 투치족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투치족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후투족들 그 주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 국경 지역 콩고의 동쪽으로 많이 도망을 가요. 동부에 피신을 해 있는데 그냥 피신만 한 게 아니라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르완다 입장에서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안보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르완다는 군사 개입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당시에 이 콩고를 보면은 모부투 세력이 약화가 되고 있었고요. 모부투 세력에 대항하는 반군을 이 르완다와 우간다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모부투가 세력을 잃고 이 카빌라가 대통령이 됩니다. 이게 바로 1차 콩고 전쟁이에요. 그래서 콩고 전쟁을 르완다 콩고 전쟁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2차 콩고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르완다와 우간다가 카빌라, 즉 모부투 정권에서 이 반군 세력이었던 카빌라를 도와줬었는데 카빌라가 정권을 잡고 나니까 르완다와 우간다를 팽합니다. 입시 썼구나. 네, 슬슬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르완다와 우간다가 그건 아니지 하면서 카빌라 정권의 반군을 또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자 카빌라 정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인근의 다른 나라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요. 뭐 앙골라나 짐바브웨나. 그래서 여러 나라가 개입이 되면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 지도에 있는 나라들이 반군, 뭐 정부군, 외국군 할 건 없이 여기에 개입이 되면서 아프리카의 세계 전쟁이다라고 일컬어칩니다. 네, 올해 들어서 콩고의 내전으로 인도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동부 최대 도시인 고마 지역을 점령한 M23이라는 반군 단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반군과 정부군이 내전으로 인해서 약 7천 명이 사망을 하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을 하였고요. 네. 이 사망자들의 시신이 수습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전염병이 또 발생을 하고 기아의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서 아주 인도적 위기에 고조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지도에 보시면은 고마 지역 그리고 그 아래 북하부 지역, 그 다음에 와리칼레 지역을 점점 점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M23은 도대체 뭘까요? M23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왔냐면은 네. 2009년 3월 23일에 반군 단체와 정부가 평화 협정을 맺었습니다. 당시의 이름은 M23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었는데요. 네. 평화 협정을 맺었는데 이 이행 조건들을 정부가 지키지를 않았어요. 이 반군을 그 정부군에 편입시킨다거나 그리고 반군 지도자를 정치에 참여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로 했는데 차별을 한다거나 뭐 제대로 된 정치적 지위를 주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이행이 실패가 됐고 12년도에 M23이라는 걸 결성을 합니다. 그 이름이 평화협정을 맺었던 3월 23일을 가져다가 만든 거예요. 이 M은 영어로 마취의 그 M입니다. 아, 그래서 3월 23일이구나. 네. 비꼰 거네 한마디로. 그랬다가 한동안 활동이 별로 없다가 21년도 이후 또 뭐 22년도에 슬슬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져 나온 겁니다. 이 M23은 이제 투치족 중심으로 만들어진 반군이에요. 그 르완다 학살 사건이 있고 나서서 투치족들이 또 이 콩고 지역으로도 피신을 했었는데요. 이 원래 콩고에 있던 콩고계 투치족의 반군이 이제 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이제 르완다에서 도망온 투치족들도 여기 일부 섞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르완다가 이 반군을 지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부 지역에 그 후투족들이 무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후투족을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치족으로 된 반군을 지원을 함으로써 이 후투족을 견제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중동에서 쿠르드족 이용하는 거랑 많이 비슷하네. 그리고 이 이유뿐만이 아니라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은 반군들이 있는 지역을 표시해 놓은 건데요. 네. M23이 굉장히 넓은 지역에 있죠. 네. 그만큼 이 반군은 동부 지역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무장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콩고의 동쪽 지역에는 광물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 무장 세력들이 여기에 10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신의 무장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들이 이 광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 위치해 있고 네. 이 M23 같은 경우는 여러 자원들 중에서도 콜탄을 르완다에 밀 수출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은근슬쩍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고마 지역을 또 점령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 고마 지역이 르완다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그 고마 지역에서 채취한 광물들을 르완다 수도 키갈리까지 가져가고 그런 다음에 탄자니아 항구로 간 다음에 수출을 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부 지역에 이런 반군들이 많은 이유가 또 수도는 완전 반대쪽에 있었잖아요. 서쪽. 그러니까 너무 머니까 정부의 이 영향력이 미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겠네. 여기까지. 그래서 반군들이 또 이 지역에 많고 그리고 광산이 많고 하다 보니까 게릴라 전에도 또 유리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 반군도 많고 광물도 많습니다. 게릴라 중에 고릴라는 없죠?
왜 이러세요 정말. 아, 저쪽에 고릴라가 많아서. 지금은 이제 콩고 전쟁이 끝난 지 한참 됐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정부가 M23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이 M23을 르완다가 지원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은 대통령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안 르완다는 하겠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올해 2월에 CNN에서 대통령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정말로 관련이 없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I don't know many things. 나는 많이 몰라. 많은 것들 나는 역에 관련돼서 잘 몰라. 하지만은 콩고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면 어떤 일이든 할 거야. 이렇게 대신 대답을 하고요. 100% 할 거다. 이렇게 마지막에 딱 100%딱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유엔의 보고서에 보면은 그 여러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은 이 르완다로부터 무기와 이런 군사 물자들을 지원을 받았다라고 증언이 나왔고요. 무기나 뭐 군사 기술뿐만이 아니라 르완다 군이 직접적으로 병력을 제공했다라는 와.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르완다는 끝까지 부인하고 있다.